카톡이 왔어. 읽었어. 근데 안 봤어. 정확히는 알림으로 내용은 봤는데 답장을 안 했어. 그냥 나중에 하려고. 바쁘기도 했고 마침 딴 거 하고 있었고 잠깐 미뤄도 될 것 같았어. 근데 그게 3시간이 됐어. 그리고 6시간이 됐어.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가 지나 있어. 반대 상황도 있어. 누군가한테 카톡을 보냈어. 일이 사라졌어. 읽었다는 거잖아. 근데 답장이 없어. 5분? 30분? 2시간.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는 올라왔어. 분명히 폰 잡고 있는 거잖아.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데 이게 불안인지 서운함인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집에 와서도 폰을 계속 들어봐. 아직 답장이 없어.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을 눌러봐. 마지막 접속 시간이 1시간 전이야. 폰 잡고 있었던 거잖아. 속이 좀 쓰려. 이게 정확히 뭔 감정인지는 모르겠어. 서운한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냥 불안한 건지. 뭔가 복합적인 감정인데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 그리고 이런 생각이 따라와. 나 혼자 이 관계에 힘주고 있는 건 아닌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는데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너무 모르겠어.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새벽까지 이어져. 또 다른 상황도 있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 어제는 5분 만에 답장이 왔어. 별거 아닌 내용인데 괜히 기분이 좋았어. 뭔가 연결된 느낌. 근데 오늘 보냈더니 이번엔 4시간 후에 왔어. 어제랑 왜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 사람 기분이 나쁜 건가? 아니면 그냥 바쁜 건가? 아니면 관심이 조금 식은 건가? 그 4시간 동안 폰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 딴 거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유튜브 틀었는데 내용이 안 들어와. 밥을 먹는데 맛을 모르겠어. 그냥 폰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그 4시간이 4일처럼 느껴져. 너 스스로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러냐? 그냥 바쁜 거겠지 뭘. 나만 이렇게 신경 쓰나? 이 정도로 흔들리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머릿속에 담았어. 잠들기 전에 그 사람 프로필 또 눌러봤지. 아직 마지막 접속 시간 보고 있지. 자책하면서도 폰을 놓지 못하는 거. 그게 또 자책으로 이어지는 거. 이 루프가 반복됐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제 일이 먼저 생각났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답장 속도에 이렇게 반응하는 건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답장 속도는 그냥 속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온도가 새어나오는 거야. 오늘 그거 전부 설명해 줄게. 다 보고 나면 답장 속도 하나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온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됨. 그리고 그 온도를 올리는 방법도 알게 됨. 더 이상 답장 속도에 매번 흔들리지 않아도 돼. 온도계를 읽는 사람이 되면 흔들리는 대신 방향을 정할 수 있어. 그게 오늘 가져가는 거야. 뇌 안에는 온도계가 하나 있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뇌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온도로 측정해. 가까운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 설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뇌가 뜨겁게 반응해. 카톡이 오면 즉각 확인하고 싶어. 답장을 빨리 보내고 싶어. 그게 자연스러워. 반대로 그냥 아는 사람,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뇌가 차갑게 반응해. 카톡이 와도 나중에 봐도 되는 거야. 답장이 밀려도 크게 신경 안 써. 온도계는 숨길 수 없어. 의식적으로 숨기려 해도 행동으로 새어나와. 답장 속도가 바로 그거야. 생각해봐. 네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한테 카톡이 왔을 때 자다가도 진동 느끼면 눈이 뜨이지. 화장실 가면서도 답장하게 되지. 타자 치다 멈추고 바로 답장하게 되지. 의식적으로 빨리 답장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게 온도야. 반대로 별로 신경 안 쓰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을 때 알림 받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어가게 되지. 뭔가 하다가 까먹기도 하지. 그것도 의식적인 게 아니야. 뇌가 자동으로 그 연락처의 우선순위를 낮게 처리한 거야. 온도가 낮으니까. MIT 미디어랩 연구팀이 스마트폰 메시지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 8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카톡과 문자 응답 패턴을 6개월 동안 추적했어. 동시에 각 참가자한테 상대방과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는지
직접 설문으로 물었어. 결과가 뭐였냐? 친밀도가 높다고 응답한 관계일수록 평균 응답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았어. 반대로 친밀도가 낮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 있는 관계는 응답 시간이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패턴이 나타났어. 단 한 번의 응답 시간이 아니야.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이 핵심이었어. 이걸 디지털 거리감 지표라고 불러. 응답 속도의 절대값이 아니라 응답 속도의 변화 방향이 그 관계의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야. 한 번의 속도가 아니야. 방향을 봐야 해. 이게 뭘 의미하냐? 어제는 5분, 오늘은 4시간. 그 차이가 단순한 컨디션 차이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일주일째 반복된다면? 한 달 전보다 확연히 느려졌다면? 그건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야. 반대로 처음엔 하루에 한 번 답장하던 사람이 요즘은 몇 시간 안에 오고 있다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흐름을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래도 진짜 바쁠 수 있잖아. 바쁜 거랑 온도가 낮은 거랑 어떻게 구분해? 맞아. 바쁠 수 있어.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바쁜 사람도 온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답장 속도가 달라져. 회의 중에도 진동 울리면 확인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 화장실 가면서도 짧게 답장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바빠도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 한 줄 보내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온도야. 바쁨은 변수가 되긴 해. 근데 온도가 높으면 바쁨을 뚫어. 온도가 낮으면 바쁨이 핑계가 돼. 한 번으로 판단하지 말고 패턴을 봐. 이번 주 패턴이 어떠냐? 지난달이랑 비교해서 어떠냐?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냐? 아니면 일관하게 비슷한 속도냐? 그 방향이 온도야.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만 빠른지도 봐. 예를 들어 같이 뭔가 계획할 때는 빠른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느려. 이건 관계가 목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야. 온도가 높은 건데 범위가 제한적인 거야. 반대로 뭘 물어봐도 빠르게 와. 별거 아닌 일상 얘기도 잘 받아줘. 이건 온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거야. 뇌가 왜 이렇게 답장 속도에 예민하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인간은 수만 년 동안 무리 안에서 살아왔어. 무리에서 혼자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었어. 그래서 뇌는 항상 감지하고 있어. 내가 무리 안에 속해 있는지, 누가 나를 가깝게 여기는지, 누가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지. 이걸 놓치면 생존이 위태로웠으니까 뇌가 사회적 신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거야. 답장이 안 오는 것, 읽었는데 묵묵부답인 것. 이게 현대의 카톡 문제처럼 보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무리에서 거리를 두는 신호야. 그래서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예민한 게 아니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해.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 참가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게 했어. 온라인 공 던지기 게임인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기한테만 공을 패스하지 않는 상황이야. 실제로 아무도 없어. 전부 프로그램이야. 근데 참가자는 실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느껴. 뇌 스캔 결과가 뭐였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된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거의 일치했어. 사이버볼 효과라고 해. 카톡 답장이 안 오는 게 아파. 이게 비유가 아니야. 실제로 신체 통증과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돼. 그래서 답장 안 오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과민한 게 아니야. 뇌가 진짜 통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부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실제로 줄었다는 후속 연구도 있어. 신체 통증이랑 사회적 통증이 뇌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처리된다는 거야. 카톡 답장 안 오는 게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뇌가 그걸 진짜 아픔으로 느끼니까.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읽냐? 4가지 온도대가 있어. 첫 번째, 뜨거운 온도. 메시지를 보내면 대부분 30분 이내에 와. 바쁜 상황에서도 짧게라도 답장이 와. 지금 회의 중, 이따 연락할게. 이런 게 와. 대화가 끊기지 않으려는 시도가 보여. 이건 온도가 높은 거야. 너를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야. 관계가 살아있어. 두 번째, 따뜻한 온도. 대부분 몇 시간 이내에 와. 가끔 하루가 걸릴 때도 있어. 근데 패턴이 일정해. 오늘도 내일도 비슷한 속도야. 이건 안정적인 온도야.
친밀하진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미지근한 온도. 답장이 하루 이상 걸려. 보냈는데 읽고 며칠째 묵묵부답인 적도 있어. 근데 가끔 갑자기 빠르게 올 때도 있어. 이게 제일 헷갈려. 미지근한 온도는 두 가지 상황이야. 하나는 그 사람이 원래 카톡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하나는 관계가 조금씩 식고 있는 과정이거나.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카톡에도 늦게 답하냐? 아니면 나한테만 늦냐? 다른 사람한테도 늦으면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나한테만 늦으면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미지근한 온도가 제일 에너지 소모가 커. 뜨겁거나 차가우면 명확하거든. 미지근하면 계속 모르는 상태라서 뇌가 계속 신호를 탐색하느라 에너지를 써. 그래서 미지근한 관계가 가장 힘들어. 네 번째, 차가운 온도. 보내면 읽는데 답장이 안 와. 아니면 아주 짧게 응, 한 글자.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없어. 질문을 해도 단답으로 끊어. 이건 온도가 낮은 거야. 이 사람한테 지금 너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기 싫어도 온도계는 거짓말을 안 해. 차가운 온도를 억지로 뜨겁게 만들려고 할수록 상대 뇌는 더 차갑게 반응해. 그냥 온도를 인정하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온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해야 해? 더 자주 연락하면 올라가지 않나? 아니야. 반대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더 자주 연락하면 온도가 더 내려가.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 뇌는 부담스러운 연락처를 자동으로 밀어내도록 설계돼 있어. 자꾸 연락이 오는 사람, 답장 안 하면 미안할 것 같은 사람, 확인을 요구하는 것 같은 사람. 이 연락처가 뜨면 뇌가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더 느리게 답장해.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야. 더 자주 연락할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더 불안해서 더 자주 연락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고. 이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야. 빈도를 줄이고 질을 올리는 거야. 온도를 올리는 건 빈도가 아니야. 질이야. 하버드 의대 심리학과에서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을 장기 연구했어. 수백 쌍의 관계를 수년간 추적했는데 온도가 올라간 관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 연락 빈도가 아니었어. 연락의 질이었어.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메시지, 부담이 없는 메시지, 답장하고 싶어지는 메시지. 이게 쌓이면 뇌의 온도계가 올라가기 시작해. 반대로 의무감이 느껴지는 메시지, 답장 안 하면 미안할 것 같은 메시지, 확인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 이게 쌓이면 뇌는 그 연락처를 피하게 돼. 온도가 내려가. 수치로 보면 이래. 온도가 올라간 관계들은 연락 빈도보다 연락 후 기분 점수가 높았어.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았냐는 질문에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줬어. 온도가 내려간 관계들은 연락 빈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 받고 나서 기분 점수는 낮았어. 자주 연락해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우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가끔 연락해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를 올리는 실제 방법 3가지야. 첫 번째, 답장 압박을 없애라. 왜 이렇게 늦어? 바빠? 화났어? 읽고 왜 답장 안 해? 이런 메시지가 온도를 낮춰. 상대 뇌가 이 연락처를 스트레스로 분류하기 시작해. 대신 이렇게 해봐. 답장이 늦게 오면 기다려. 아니면 가볍게 넘겨. 바쁜가 봐. 나중에 봐. 이게 오히려 온도를 높여. 부담이 없는 사람은 뇌가 편하게 분류해. 편한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답장 속도가 빨라져. 왜냐면 그 연락처를 열었을 때 기분이 좋거든. 부담이 없거든. 스트레스 신호가 없거든. 그러면 뇌가 그 연락처를 좋은 자극으로 분류하기 시작해. 알림이 오면 확인하고 싶어져.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전자는 온도가 내려가는 방향이야. 후자는 온도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방향이야. 두 번째, 답장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내라. 받았을 때 리액션 하고 싶어지는 메시지가 있어. 이거 보다가 너 생각났어. 하고 짧은 내용.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고 재밌는 기억 하나. 이거 알아? 하고 흥미로운 거 하나. 이런 메시지는 부담이 없어. 그리고 뭔가 답하고 싶어져. 온도를 건드리는 방식이야.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 오늘 카페에서 이거 먹었는데 너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하고 사진 하나. 갑자기 그때 우리 거기 갔던 거 생각났어. 그때 엄청 웃겼잖아. 이 뉴스 봤어? 완전 말도 안 되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되냐? 받는 사람 뇌가 먼저 반응해. 이 메시지는 나한테 답장을 강요하지 않아.
그냥 좋은 거 공유하거나 재밌는 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하고 싶어져. 의무가 아니라 욕구로. 그게 온도가 올라가는 방식이야. 반대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부담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 요즘 어때? 뭐해? 보고 싶다. 이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해야 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는 상대 뇌를 부담 모드로 전환시켜. 온도가 더 내려가. 세 번째, 속도에 속도로 맞대응하지 마라. 상대가 느리게 답장한다고 해서 나도 일부러 늦게 보내는 거. 이거 효과 없어. 상대 뇌는 네가 일부러 늦게 보내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냥 연락 빈도가 낮은 관계구나로 처리해. 오히려 온도가 더 내려가. 네 온도를 유지하면서 상대한테 압박을 주지 않는 것. 이게 관계 온도를 높이는 실제 방향이야. 네 온도를 유지하면서 상대한테 압박을 주지 않는 것. 이게 관계 온도를 높이는 실제 방향이야. 그러면 이걸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아침이랑 저녁을 비교해봐. 아침에 답장이 안 오면 어때? 아직 안 받겠지 하고 넘어가지. 근데 저녁에 답장이 안 오면 어때? 하루 종일 폰 봤을 텐데 왜 안 오지? 가 나오지. 같은 상황인데 저녁에 더 힘들어. 이유가 있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썼거든. 회사에서 신경 쓰고 결정하고 감정 조절하고 퇴근할 때쯤이면 전두엽 에너지가 바닥이야. 전두엽이 뭐냐?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바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곳이야.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을 못해. 그래서 저녁에 답장이 안 오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아침보다 저녁에 더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답장 속도를 확인하는 건 아침에 해. 온도계를 들여다보는 건 에너지가 있을 때 해. 저녁에 폰 들고 답장 기다리는 건 가장 불리한 타이밍이야. 뇌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때거든. 저녁에 답장이 안 오면 그냥 폰을 내려놔. 내일 아침에 봐. 아침에 보면 같은 상황이 훨씬 덜 힘들어.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온도계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 답장 속도에 매 순간 반응하면 뇌가 그 관계를 항상 불안한 것으로 처리해. 불안한 관계는 뇌가 피하고 싶어해. 그 불안이 행동으로 새어나와. 조급하게 확인하는 것,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답장 안 오면 추가로 보내는 것. 이게 전부 불안이 만드는 행동이고 이 행동들이 오히려 온도를 낮춰. 온도계는 가끔 봐. 한 번의 속도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의 방향을 봐. 트렌드를 봐. 온도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그게 진짜 신호야.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온도가 낮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야. 그 사람의 온도계가 지금 그렇게 읽히고 있다는 거야. 온도는 변해. 지금 낮아도 올라갈 수 있어. 지금 높아도 내려갈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야. 그리고 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거냐야. 온도계를 읽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온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목적이야.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자.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오던 그 상황. 그때 일어난 건 이거야. 그 사람의 온도계가 지금 너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신호가 새어나온 거야. 그 신호를 보고 불안해지는 것도 당연해. 뇌가 통증으로 처리하니까. 근데 이제 너는 알아.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온도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어. 불안해서 추가 카톡 보내는 대신 기다리고 다음에 답장하고 싶어지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그게 온도를 올리는 방향이야. 그리고 저녁에 확인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확인해. 에너지가 있을 때 온도계를 봐. 인스타 스토리는 올라오는데 답장이 없던 그 사람. 그때 네 뇌는 정확히 신호를 읽은 거야. 그 사람의 온도계가 지금 너를 낮게 읽고 있다는 걸. 그게 아픈 게 당연해. 뇌가 진짜 통증으로 처리하니까. 근데 그 통증을 조급함으로 해소하려 하면 온도는 더 내려가. 잠깐 폰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부담 없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그게 온도를 지키는 방법이야. 어제 5분, 오늘 4시간이었던 그 상황. 그 4시간이 관심이 식은 건지 그냥 바쁜 건지. 온도계 하나는 판단하지 마. 패턴을 봐. 방향을 봐. 한 번이라면 변시야.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다면 온도가 내려가는 신호야. 흐름을 봐. 그리고 그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면 더 자주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메시지 하나를 선택해.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 부담이 없는 거, 뭔가 답하고 싶어지는 거. 그게 온도를 다시 올리는 방향이야. 답장 속도에 예민한 건 네가 예민해서가 아니야. 뇌가 사회적 신호를 통증으로 처리하는 거야. 불안해진 건
네가 집착해서가 아니야. 무리에서의 거리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뇌가 작동하고 있는 거야. 온도가 낮게 나온 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온도계가 지금 그렇게 읽히고 있는 거야. 한 가지만 더. 가족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한심하게 아니야. UCL이 실험에서 확인했잖아. 사회적 신호에 반응하는 게 신체 통증이랑 같은 뇌 영역이야. 팔을 다쳤을 때 아픈 게 당연하듯이 사회적 거리감을 느낄 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아픈 걸 숨기려 하지 마. 근데 그 통증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하지도 마. 온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너 뇌는 고장난 게 아니야. 온도를 읽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이제 알았어. 답장 속도는 그냥 속도가 아니야. 온도가 새어나오는 거야. 온도는 패턴으로 읽어. 한 번이 아니라 방향으로. 온도는 올릴 수 있어. 빈도가 아니라 질로. 그리고 그 질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너는 온도를 읽는 방법과 온도를 올리는 방향을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래? 답장 올 때마다 폰 들면서 매번 불안해할 거야? 아니면 온도계를 읽고 온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거창한 결심 필요 없어. 오늘 저녁에 폰 한 번만 덜 드는 것부터. 그 한 번이 온도를 지키는 시작이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써봐 댓글에. 1. 늦게 오는 답장에 바쁜가 봐, 나중에 하고 폰 내려놓기. 2. 부담 없는 메시지 하나 만들어서 보내기. 3. 한 달치 패턴 떠올려보고 온도 읽어보기. 그 댓글 하나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이 도움됐는지, 어떤 사람의 온도계가 궁금했는지 댓글에 써줘.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말고 눌러줘. 내 설명서가 다시 너에게 찾아올 거야.